보이는 라디오 파이팅 시니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지고 하늘은 정말 높고 맑은 벌써 가을인가 봅니다. 그동안 잘들 계셨죠? 네. 오늘도 유익한 내용과 즐거운 노래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이건희 전신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주의 치매 예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건희 씨는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치매 예방법? 항상 치매 얘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다 복합적으로 저기 섞여 얘기 있잖아요. 있어요. 혀를 내밀고 네. 뭐 이렇게 둘레를 이렇게 네, 하고 옹알이를 그리고 하고 뭐 네. 어떻게 하고 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줄로 알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렇게 운동, 간단한 운동이니까 혀 운동을 게을리하지 말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건강이 제일이니까요. 예. 자,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와 AI 시대. 이광년 교수님이 비대면 수업 20분 이상 집중이 힘들다는 얘기와 원격 수업 보완할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AI 시대 인재상은 지식, 창의성, 협동성 교육은 인재를 기르기 때문에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에 따라 가르친다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인재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지식 함양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지식을 암기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일이 중요합니다.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이기도 하겠지요. 네,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20분도 좀 힘드는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손주를 키우다 보니까 뭐 키우다기보다 온라인 수업하면서 돌보다 보니까 첫 시간은 와 하고들 모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출석도 체크하시고, 근데 선생님께서 잘 보이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께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철수 어디 갔어요? 영희는 어디 갔나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십니다. 이러니까 한 자리에 20분 이상 앉아있긴 정말 어렵다는 얘기죠. 둘째는 창의성입니다. 스스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능력입니다. 시키는 일만 하지 않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기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겠죠. 맞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제 손녀딸이요. 온라인 수업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요. 선생님들도 처음이고 아이들도 처음인데 상상외로 잘 가르치시고 또 아이들도 잘 따라 하더라고요. 네, 비대면이다 보니까 답답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매일매일 적응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질문도 하고 잘한다고 박수도 받으면서 신나는 수업이었습니다. 네, 첫째는 제일 중요한 셋째죠. 셋째는 제일 중요한 협동심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사는 세상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위 사람들과 힘을 모아 협동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흔히들 말합니다. 가깝게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합니다. 비대면이 익숙해지고 혼밥, 혼술, 혼방 등등 혼자 하는 것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협동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앞에서 말한 첫 번째 지식도 AI와 빅데이터가 결합한 원격 수업은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고요.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은 학생의 지식 함량은 물론 지식 활용 능력을 길러줄 것입니다. 손녀가 공부하다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저요, 선생님 저요 합니다. 선생님은 바로 질문에 답해 주시더군요. 한 번은 손녀가 수학의 힘책을 집에서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하니까 다른 공책이나 종이가 있으면 써서 집에 가서 책에 다시 써보세요 하시니까 네 하고 우리 손녀 얼굴이 환해지더군요. 이런 것이 아주 소박한 맞춤형 교육이 아닐까요? 네. 두 번째 말하는 창의성도 AI로 도움으로 길러줄 수 있습니다. AI 교사는 학생 수준에 맞는 질문을 던지고요. 토론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창의성 개발의 첫걸음이 질문과 토론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협동인데요. 미래 사회에는 두 가지 협동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 사이 협동과 인간 기계 사이 협동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신세대와 기성세대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신세대는 SNS에서 친구를 사귀고요. 이렇게 사귄 이성과 결혼도 한다고 합니다. 미래에는 온라인 재택근무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온라인 인간관계가 미래 협동에 적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원격 수업입니다. 처음에 우리 손녀 수업을 얘기했듯이 처음 시작할 때 출석 표시를 하고는 슬금슬금 빠져나가서 보이지 않아서 선생님이 얼굴 좀 보자 하시면서 찾습니다. 어떤 때는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고 듣기만 할 때도 있더군요. 제가 가끔 가다가 뭐 하나 이러고 볼 때면 제가 화면에 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할머니 또 화면에 떴다고 그런다는 얘기 듣듯이 그러다 보면 애들이 다 없어요. 그런 현상도 생기더라고요. 인간은 원래 그런 동물이라네요.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해도 20분을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더 힘들겠지요. 그렇죠. 이런 것은 인간의 나태함과 집중력의 한계 때문이랍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지요. 네. 매일 새로운 일을 결심하지만 3일을 넘기기 어렵다는 숙명적인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볼 때 어쩌면 지금까지 하던 교실 수업에서 했던 1시간 단위의 수업 방식이 원격 수업에서는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보여준 한 학기 동안의 원격 수업은 가능성도 보이지만요. 다 같이 새로운 과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꾸자꾸 시행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생기겠죠 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것이 완연 가을이 우리에게 따가움을 느끼며 마음에 무언가 허전함을 갖게 되는 계절이지요. 전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세요? 아유 그러게요. 봄인가 했더니 여름이더군요. 여름인가 했더니 긴 장마가 있어서 피해를 본다고 난리들을 치더니 태풍도 오고. 태풍도 오고 올해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죠? 예. 이게 다 코로나19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서늘한 가을이 돼서 이제는 문 닫고 자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고 네. 이제 얼마 있으면은 아우야 춥다 겨울이다 지금 뭐 보니까 다 겨울옷 나오고 있던데요. 네. 그래서 좀 하늘은 정말 높고 좋은데 다 집에만 있으라며요. 나가지도 못하고.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아 가을이에요. 바리톤 오현명 씨의 아 가을인가 듣고 이어갑니다.
가을이 되면 왠지 모르게 우울해지는 병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을만 되면 나는 왜 우울해질까? 9월 18일자 정신의학신문에 기재된 최강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노래나 영화, 패션이나 음식이 있듯이 가을과 잘 맞아떨어지는 정서 혹은 마음의 색깔이 있습니다. 우울이다.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마음이 울적거리해지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가로수를 보면 눈시울이 붉어지는 자꾸만 옛 추억이 떠오르면서 사람들이 그리워집니다. 문학소녀나 그렇지 않을까? 옛날에 우리 다 문학소녀 다 해봤죠? 예. 문학소녀나 청년이 된 것도 아닌데 가을만 되면 알 수 없는 우울감에 사로잡힙니다. 더군다나 올 가을은 코로나 블루까지 더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울을 뜻하는 영어 단어 블루를 합쳐 만든 신조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이후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최근 취업 포털 인큐투트로 운영하는 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서 성인 남녀 8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69.2%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의 자살이 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약 6,278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는 작년과 비슷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수도권 20, 30대 여성의 자살 관련 데이터가 악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남성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경제력이 약한 데다 고용 안정성도 현저히 떨어지고요. 식구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육아와 가사 등에 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많아짐에 따라 정서적으로 더는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도달한 사람이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자살 예방 상담 기관들의 상담 접수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누계 상담 건수는 8월 말 기준으로 42만 9,707건에 달합니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청년 고민 상담 프로그램도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네. 대단하죠? 대단해요. 이혼율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요.
한국 트라우마트레스 학회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실시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국민 전체의 우울감이 14% 이상 올라간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30대 여성의 우울감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계절이나 날씨 혹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우울감을 느끼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울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울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도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정신의학에 말하는 우울증이란 일시적으로 기분이 저하된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마음과 신체 활동 전반에 걸쳐 정신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증상이 거의 매일 나타나는 경우를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디프레션으로 침체라는 뜻입니다. 이 말처럼 우울증에 걸리면 감정, 인지, 생리, 행동, 대인관계, 사회생활 등 모든 측면에서 침체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줄이려고 노력하지요.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보를 검색해 실천하는 등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이 점차 심각해지고 오랫동안 계속해 만성화되면 환자들은 점차 치료를 포기하게 이릅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그들은 타인이 절대 자신을 도울 수 없고 도우려 하지도 않을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나아질 게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심리 상태가 될까? 첫 번째로 흥미를 상실합니다. 가벼운 우울증일 경우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에 사회활동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열의는 별로 없습니다. 우울증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전에는 자신에게 즐거움을 줬던 것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고요. 재미있는 동영상들을 보며 약간은 웃을 수는 있지만 스스로 우스갯소리를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불안해집니다. 우울과 불안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불안과 우울은 많은 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위험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며 자신의 안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느낄 때 나타납니다. 우울증에는 불안과 밀접히 관련된 초조함이 만성화되고요. 극도의 예민함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심한 우울증 환자에게는 불안마저 사라지고 희망도 없으며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회생활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 번째, 우울증 환자에게서는 분노도 관찰이 됩니다.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사랑받지 못한다고 불평하면서 분노를 직접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나 혹은 애정을 상실한 대상을 향한 분노일 것입니다. 건희 씨도 중환병을 앓으시면서 우울증 좀 있으셨죠? 않았죠. 우리 딸도 그 심장병 수술하고 나서 네.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서 불안하고 남들도 다 분노스럽게 보이고 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이 굉장히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네, 무섭습니다. 건강해지면 좀 낫겠죠? 낫죠. 지금 저도 많이 없으시죠? 우울증 없어요. 워낙 우울증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면서 뭔가 나 자신에 대해서 비관이 되고 그렇죠. 그냥 내가 늙었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지금 예. 우리 딸도 이제 뭐 괜찮아질 거예요. 글쎄요 괜찮아지겠죠. 근데 볼 때마다 마음이 참 그러니까 안쓰러워서 그럴 때는 혼자 있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그래야 방법이에요. 되는데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게 또 부영이겠죠. 예. 환자는 의사가 단순히 치유를 촉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실을 직접 보충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의사가 그렇게 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환자는 실망하며 괴로워하는 거지요.
그러나 대다수 환자는 타인을 향한 자신의 적개심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또한 자신의 분노를 직접 표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삶에 대한 열의를 상실한 채 다른 사람의 애정과 보살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환자는 외부로 향할 수 없는 적개심을 자기 비판과 책망이라는 형태로 자기 자신에게 돌리죠. 이것이 바로 우울증의 핵심 양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진료 현장에서 우울증 환자의 치료는 두 가지 기본 원칙에 의해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환자의 고통과 죄책감을 경감시키고 희망을 북돋아주며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지지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신치료,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을 각각 또는 병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환자의 타고난 특성과 성장 배경 그리고 환경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의사와 환자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이 중요하며 환자 자신이 진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약물과 함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필수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지 않고 운동을 게을리하면 혈당 조절에 실패하는 것처럼 항우울제만 믿고 신체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건강한 식사를 제때 챙겨 먹지 않으면 우울증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아요. 네. 우울증이. 근데 우울증 약을 먹으면 좀 나은가요? 낫죠? 흔히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울증을 가볍게 생각하죠. 하지만 감기도 간단히 앓고 지나가는 게 있는가 하면 호되게 고생해야 간신히 치료할 수 있는 독감도 있습니다. 우울증을 그냥 마음이 좀 허전하겠지 혹은 너무 예민해서 다소 울적해진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치료해야 할 때 뇌 질환으로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가을을 맞아서 유독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남달리 감성이 풍부해 계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탓도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패배감을 맛봤다거나 어떤 다른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 멜라토닌이 과다 분비되어 기분이 저하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멜라토닌은 생체 리듬을 조절해 우리 몸이 밤에 편히 잠들 수 있게 해줍니다. 함성량이 너무 많거나 오랜 시간 생체 내에 작용하면요 우울증이 발생하고 반대로 합성량이 적으면 불면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햇빛을 제대로 쐬지 못할 경우에도 우울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따분함과 무력함을 느끼고 그것이 폭식과 과식으로 이어지며 체중이 늘거나 평소와 달리 잠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자는 것도 계절성 우울증의 대표적 현상입니다. 제가 잠을 많이 자거든요. 이 계절성 우울증 아니야 이거. 이런 증상이 보이면 생활 습관을 바꾸고 활기찬 리듬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공원 등으로 외출을 자주 하고요. 네. 햇빛을 많이 쐬는 게 좋고요. 네. 적당한 운동으로 땀을 흘리는 건 당연히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네. 하루 30분 정도라도 밖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우울감도 떨치며 정신적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람을 만나는 일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예 대인관계를 끊고 살기보다는 전화나 SNS를 통해 친구나 지인들과 수다도 떨면서 교분을 유지하는 게 정신 건강에 더없이 좋다고 합니다. 몸의 감기는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 낫지만 마음의 감기는 관심과 배려와 사랑의 에너지를 먹어야만 낫는 병입니다. 맞아요. 근데 네.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접근을 좀 해주고 그렇게 해줄래도 거부하더라고요. 거부하죠. 예. 그냥 혼자 있게 해주세요. 네. 괜찮아요. 뭐 별것도 아닌데 약 먹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예, 맞아요. 조금 좀 협동심을 좀 해서 같이 좀 어울리게 했으면. 하긴 그러니까 병이죠, 하긴. 아,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아, 신년들 건강 챙기셔서 코로나19가 지나갈 때까지 잘 견디시고 예. 계절이 선선해졌으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은 코로나19와 AI의 교육 비대면 수업과 가을만 되면 왜 나는 우울해질까를 소개하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 진행에 이건희 전신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 계십시오.